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해갔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님께서는 뒤에 배열하시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경영사업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찬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소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 경영사업장 김경. 그러면 이정찬 이사장님은 자리로 배석하시고 김경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일자로 공단 조직이 개편되어 배석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조직도에 읽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찬 이사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안경수 감사안전팀장님입니다. 경영사업부 홍현주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서정민 경영지원팀장님입니다. 장유정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신수진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보경 고객맞춤팀장입니다. 김낙원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승철 재활용사업팀장입니다. 이동욱 도시환경 1팀장입니다. 서현석 도시환경 2팀장입니다. 윤영일 자원회수 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9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시민우선 공공시설물 대관 예약제도 마련에 대하여 추진 실적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2022년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7개 협회
테니스, 축구, 소프트, 탁구, 배드민턴, 야구, 육상 협회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경기도 시의 행사 계획을 행사일 전월 15일 전에 사용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 체육회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세부 이용 허가 지침을 2023년 6월 중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인터넷 예약 시스템과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0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제로를 위한 전담부서를 2022년 10월에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 업무협의회를 신규 운영하여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전담부서를 2023년 1월 신설하여 경영평가 실적을 매월 정기점검하고 있으며 공단 성과관리자와 병행하여 경영평가 세부 지표별 책임관을 팀장 중심으로 운영하여 경영평가 실적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72페이지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 확대 방안 강구권으로 연중 24시간 운영하나 야간 및 토요일에는 한 대만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이용하기 힘든 상황으로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보정하기 위해 주말 및 야간 등 운영시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동행천사 운행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0월 시교통정책과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9조 제6항의 주중 야간 운영에 대하여 사전예약제로 개정 요청 협의가 완료되어 2023년 1월 2일부터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73페이지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불용물품 및 재활용품 매각관리 철저관입니다. 각 부서에서 불용물품 매각 의뢰 시 수량이나 물품 관리를 정확히 처리하기 바라며 또한 재활용품 매각 시 투명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고 대강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불용물품 매각 시 공단 직원과 수량 확인을 한 후 불용물품 폐기 및 해체 합의서에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재활용품 매매 계약을 위한 입찰 계약을 수립하여 일괄 매매 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세외 수입 처리는 재활용품 판매 세외 수입 고지서를 발행하여 15일 이내 시근고로 입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상황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직원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정수 275명, 현원 272명이며 2023년 3월 31일 기준 정수 293명, 현원 267명으로 결혼 인력은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평일 601명, 연인원 16만 4,202명,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320명, 연인원 27,579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5억 526만 4천원, 시설 운영비는 24억 5,839만 4천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평일 1인 평균 1,052명, 연인원 6만 5,245명,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535명, 연인원 1,176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2억 802만 3천원, 시설 운영비는 6억 2,306만 4천원으로 2022년 코로나19로 저조하였던 이용률이 점차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월별 수입 및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 수입은 5억 526만 4천원, 유지보수는 5,220만 8천원입니다. 2023년 수입은 3월 말 기준으로 2억 802만 3천원, 유지보수는 930만 4천원입니다. 37에서 39페이지 시설 유지 보수 현황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 업무 수탁 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은 2022년 140명으로 청소 차량 기사 35명, 환경미화원 105명이며 2023년 3월 말 기준 변동사항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2022년 46,252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66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장비 현황은 총 48대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 등 판매 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52억 226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4억 1,866만 9천 원을 판매하여 전년 대비 27.2%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환경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용량은 40톤이며 운영 인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8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가동 일수는 261일, 재활용 반입량 7,266톤, 재활용품 판매량 3,312톤이며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14억 275만 6천 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가동 일수는 76일, 재활용품 반입량 2,012톤, 재활용품 판매량 1,520톤이며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4억 3,362만 2천 원입니다. 환경 안정화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매립지 면적은 38,280평방미터이며 매립 용량은 568,225 입방미터입니다. 2022년 기매립지는 31만 1,369 입방미터로 매립률은 54.8%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기매립량은 31만 4,546 입방미터로 매립률은 55.4%입니다. 자원회수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50톤이며 운영 인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9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2년 가동 일수는 330일, 반입량은 12,791톤, 소각량 12,814톤이며 2023년 3월 말 가동 일수 50일, 반입량 1,999톤, 소각량 1,883톤입니다. 41페이지 2022년 경영성과 현황입니다. 시설별 사업 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총 79억 8,217만 5,03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371만 7,510원 증가하여 35.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 대책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강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선 이력 등 시설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력 관리로 예방적 유지 관리를 통한 수선 유지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및 아쿠아로빅, 헬스 PT 강습 프로그램 증설 등 강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수입 증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육시설과 같이 예방적 유지 관리를 통한 수선 유지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사업팀은 복합비닐 위탁 처리 비용에서 판매 수익 전환에 따른 예산 절감, 재활용 포인트 보상제 확대 운영, 페트 혼합 판매에서 투명 페트 분리 판매를 통한 수입 증대, 선별 품목 확대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중재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현황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2023일 보고일 현재까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예방 대책 수립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입니다. 2022년 다등급, 2021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 평가 결과는 7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43페이지 지방공기업 2023년 경영평가 진단 추진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경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용 실적을 이렇게 수익을 내주셔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언론에 보도된 건데요. 쓰레기 대란 자작극이라는 그 의혹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성시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이 안성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이걸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 제3조 대행 업무 내용에 보시면 1호 제1호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거기에는 일반 음식물류, 재활용, 매립용, 대형 폐기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호 무단 방치 폐기물까지 수집 운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청결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제5조에 맞죠? 네, 그 계약서에 요 계약서에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대로 옮겨 적어서 아마 틀린 부분 없을 겁니다. 그럼 제5조 보겠습니다. 대행 사업비입니다. 제1항에 의거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수립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받으시죠? 네.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6조 대행 다시 재대행 행위 금지가 있습니다. 예. 위탁 받으신 걸 다시 대행화 시키시면 안 되는 거. 예, 맞습니다. 네, 그 조항이 있으시죠? 예. 네. 따라서 자 보시면 조항에 의거 청소사업 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을 하지 않으셨지요? 예. 그럼 제7조에 따라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 준수사항 제1항에 의거 법령 및 지침,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 하셨습니까? 질문 이해 못하셨습니까? 그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 하였다고는 봅니다. 예. 다 했다고 보시긴 좀 어렵습니까? 이게 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뭐 어떤 저는 지금 조금씩 이제 있을 수는 있어도 저기 전체적인 저희 저 위탁은 폐기물에 관해서만 여쭤보는 예, 겁니다. 전체적인 체육센터 이런 거 말고 요 부분만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요 계약에 따라서 이거는 잘 됐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8조 업무의 적정 관리입니다. 제2항에 의거 공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그동안 평택 에코센터에서 일일 20에서 30톤 규모로 처리해오던 소각용 쓰레기를 14일간 수집 운반을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야기시킨 것은 앞서 나열한 조항들의 계약 위반이며 공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수집 운반을 거부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어쨌든 그 쓰레기 그러니까 반입되는 날르시지 않아요? 저기 차량 운행하시잖아요. 맨 처음에 그 계속 옮기고 계시지 예, 않습니까? 옮겼었던 사항이고 네, 그 부분에 그런데 대해서 저기 우리가 거의 14일 동안은 차량이 옮기지 않고 거의 올스톱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부분을 당연히 소각장으로 그 반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협의체에서 그 파봉을 실시를 했었고 그거로 인해서 저는 네. 지금 본 의원은 질문한 게 평택 에코센터라고 아예 명시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민협의체가 반대했다. 이거는 보계면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평택 에코센터에 하루 20톤에서 30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조차도 운반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한 또 우리 쓰레기 그 매립용하고 보관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도기동에도 있고 이거 저기 모아놓는 데 있잖아요. 매립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매립 장소가 예, 있습니다. 매립 장소도 있고 모아놓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지금 14일 동안은 음식물 매립용 그 어떠한 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된 거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가져가셨고 예. 네 그럼 매립용 쓰레기도 치우셨고 예. 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보계면 저기 뭐 주민자치 이렇게 막 얘기하시고 거기 뭐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쓰레기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 분리 작업을 잘 하십니다. 아파트들은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그 쓰레기에 들어가지고 이게 분리 작업들을 선별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그 선별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재활용 선별. 네. 예. 있으시죠? 네, 선별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우리 제8조 여기에 보시면요. 아니 8조가 아니라 제3조 그 대행 업무 내용에 보시면요. 제4호 청결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대행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결 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차량을 운행조차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이제 차량을 딱 받았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유지 관리비 및 차량 대수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예?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차량 이제 쭉 차량 번호 있고 일지를 이게 지금 이분들이 움직이신 또 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분들이 움직이시는 일지를 딱 보시면요. 지금 이제 그 일지는 제가 아직 못 받았고요. 자,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수거를 통해서 투입된 인원이요. 인건비가 22년도 1월부터 저기 23년도 1월까지 총 투입하신 그 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시면 83억 6,422만 5,010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면서 이미 치워주는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쓰레기 봉투에 넣었을 때 치워주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랬으면은 지금 분리하는 선별하는 인건도 우리 인력도 투입을 받으시면서 거기에다가 노상에다 도로에다 쌓아놓고 군데군데 쌓아놓으실 게 아니라 일단 수거해서
인력들을 투입해서 재활용만 잡을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해야 된다면 선별해가면서 그 쌓아놓을 수 있는 곳에다 쌓아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익에 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면 지금 계약 위반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 이 사안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저렇게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후가 있는지 않는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만약에 고의가 아니셨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운전기사분들 차량 일지에 보면 차가 움직였는지 그분들이 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업무 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별하시는 인력이 지금 인건비가 여기 저한테 제출해 주신 바와 같이 180명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인원수가. 그 180명이 이 선별 작업을 해주면 될 건데 그분들은 다 뭐를 하셨는지 그 3월 달 집중적으로 3월 달 업무 전체 인력거를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그 2월, 3월, 4월을 비교해 보고 싶으니까 그거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과연 계약서상에 있는 계약이 위반이 되신 건지 아닌지 좀 더 철저하게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저기 자료 소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소명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보다 철저하게 진상을 좀 밝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최우섭 의원님.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그 쓰레기 관련된 게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혹시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보면 그래요. 이제 우리가 봉투를 팔잖아요. 봉투를 팔아서 시민들이 봉투를 샀어요. 그래서 그 봉투 안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 처리하고 하는 그 것들서부터는 그게 다 이제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혹시 그 이사장님 한번 여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업무 의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그 수집 운반 처리가 안 돼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든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좀 당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그래서 이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그 아까 계약서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이게 그러면 어떠한 우리 그 옮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그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이장단 협의회하고 같이 또 안성시의회하고 저희는 다 그게 평택은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립장도 충분히 임시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혹시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치우지 않는 게 아니면 어떤 뭐 자원순환과라든지 아니면 뭐 김보라 시장님 직접 지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보시죠. 그 이제 종합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반입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쓰레기 거기 소각장에 들어와야 되는 쓰레기의 성상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쓰레기 성상이 있고요. 아니,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후에 그 쓰레기 다란이 일어난 이후에 그 쓰레기가 방치된 게 그래도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또 치우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혹시 그 자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윗선에서 다시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시라기보다도요.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막힌 거죠. 왜냐하면 일부가 치워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톤에서 30톤이 정상적으로 그 그 평택 에코센터에 에코센터에 네. 투입돼야 운행되어야 되는 쓰레기 양이 한 20톤 되지 않습니까? 안성이 일 도시가? 30톤까지는 30톤은 뭐 아니고 그 계약된 물량이 20톤이더라고요. 저희가 20톤인데 소각해서 처리하는 게 30톤이고 그리고 뭐 이건 일정 정도의 비율에 따라서 네. 저희 거를 더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자체 판단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건가요? 저희가 자체 뭐 판단이신가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님이 이거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니 그냥 그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반입이 중지돼서 제가 그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일단은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든 그 보계면 건은 막혔습니다. 막힌 건 다 알아요. 근데 일정 정도는 아까도 그 계약서에 나온 것처럼 특별하게 이거를 빨리 치워야 된다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 어떻게 됐든 그 계약서 상에도 긴급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반입이 돼야 되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시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치우지 않은 건지만 말씀해 달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럼 공도권만 치우고 시내 건 못 치우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안 치우. 아니, 그러니까 나 예, 아니 이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물량은 공도 물량이 대체적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쪽에 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근데 아니 그럼 공동물량이라도 그거는 치웠어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정상인 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요. 시내 거 안 치운다고 공도 거를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이사장님? 아니, 근데 그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아니 뭘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그거 업무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저희는 그렇다고 그 시기에 그 일을 안 했다고 노른 게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다른 업무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하셨어야지 다른 업무를 그리고 어떻게 하셨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걸 적치할 수 있었지 않냐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쪽에 쌓이지 않게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지금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매립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소각장으로 가야 될 물건들이 그럼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계약서에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가 돼 있으면 치워야 되는 어떻게 됐든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치워야 될 걸 고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전혀. 했죠. 그래서 재활용품하고요, 음식물하고는 계속 저희가 수거를 했어요. 아니 재활용품하고 음식물만 치우는 게 아니라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아니, 되는 소각용 갈 역할을 수가 하시는 거죠. 없으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갈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아니, 인정 안 어디로요? 하시는 겁니까? 공도? 아니 공도든 어떻게 됐든 예. 그 공도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따지면 30톤의 일 벌어지는 쓰레기를 안성 거를 갖다가 에코센터에 두면 거기에 공도 거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 아니죠. 그건 뭐 그 써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하루에 그 안성의 그 쓰레기 소각으로 나오는 양이 70톤이지 않습니까? 하루 생산되는 양이 70톤인데 그러면 20톤은 갖다 처리하고 나머지 50톤은 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치울 수 있는 것까지도 아예 포기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그거는 그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 그 전체적으로 왜 정상적으로 치워야 아니, 되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냐면 보겸면 쓰레기 수거학생 주민협의체에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켰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20톤씩 계속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 이런 어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여튼 답변을 하려고 그러니까 답변을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돌려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 보겐면 소각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보겐면 성상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성상조사가 이루어진 게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상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성상조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쓰레기를 반입 안 받겠다고 했을 때 그때가 뭐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그때서부터 그렇게 벌어진 건가요? 혹시? 그렇죠. 그때서부터 갑자기 뭐 음식물도 섞여 나오고 막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갑자기인지 아닌지는 네. 제가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통보를 해온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인정하고 저쪽에서 막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지금 그 대덕면 그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근데 지금은 상태는 어때요? 그거는 성상조사 해보셨나요? 혹시? 예. 예. 지금도 지금 하고 어때요? 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한 20-30% 정도가 향상이 됐고요. 또 전에는 소각용 봉투 외의 것들도 자꾸 실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갔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이게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 외부에서 할 때 그 소각용 봉투에 담겨지지 않은 쓰레기들이 혹시 그 지금 예전에는 다 치웠던 거 맞나요? 치우고 지금도 치우고 있죠? 혹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단지는 분리가 잘 된다라고 단정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는 그 하암채로 이렇게 또 수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봉투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아파트 단지는 봉투가 이 하암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통째로 쏟게 돼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도 안 좋은 게 나와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혹시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그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안성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떨어지나요? 아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색깔별로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찍어내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시군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색깔로 찍어내고 있나요, 혹시? 매립장이 없는 데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사업장을 전체를 갖춘 유일한 그 지자체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아니 여건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쓰레기 대란 거 경거 치면서 진짜 몰지각한 시민들로 다 몰렸어요. 쓰레기 배출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시민들로 전체가 다 매도됐어요. 근데 알고 계시다시피 안성 시민들 같이 그렇게 분리수거하고 분리배출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잘 하시는데 또 개중에 이제 한 저희들이 보니까 한 5% 이상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코센터에서도 그때 우리 이장님들하고 같이 가셨을 때도 그때도 진짜 들어오는 거기에는 안성 쓰레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평택 뭐 용인 뭐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평택하고 안성하고 광역으로 만들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 그러니까요. 예. 다 들어오는데 굳이 안성 거가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예? 네. 거기서는 이제 거기는 저희하고 그 소각 시스템이 틀리잖아요. 소각 시스템이 틀린 것도 그러니까 틀린 그리고 건데 그 투입 과정도 틀려서 250톤이 하루 들어가면 거기서 125톤은 따로 또 처리가 되는 구조잖아요. 여기하고는 좀 그 선별 방식이나 소각 방식이 좀 틀려요. 그거는 뭐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쓰레기 대란 거치면서 지금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진짜 아까 우리 그 정토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진상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결정한 사람들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게 쓰레기가 치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워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자체가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안성시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다 그렇게 조장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정말 이거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같은 내용인지라 저 마이크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지금 평택 에코센터와 안성과 협약해서 광역형으로 만든 거는 맞습니다. 하루 20톤을 계약한 거고요. 하루 20톤을 계약했지만 우리가 22년도에도 보면요. 하루 20톤 계약해서 1년 계약한 것보다 저희 쓰레기를 처리해 준 양이 더 많아서 추가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계약된 거 이외의 양을 처리해 주는 바람에 추가 비용을 지불을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기 공도 쓰레기만 갈 수가 없고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거기 것만 치우고 어떻게 시내 거는 그럼 안 치우냐. 형평성에 어긋나니까는 아예 다 안 치웠다.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마음이시라면 월요일은 공도 거 치우고 화요일은 시내 거 치우고 교대로라도 나갔다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매립형 쓰레기는 서울로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평택 에코센터의 인근 용인, 오산 뭐 이렇게 천안 인근 그 쓰레기들도 그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처분해주고 있는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긴급한 사태들은 거기 보면 이렇게 쌓아놓는 집화장이 넓게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쌓아놓고 만약에 천안에서 오산에서라든지 용인에서 약속한 쓰레기가 좀 덜 들어왔을 때는 그 집화장에 쓰레기를 쌓아놨다가 그걸로도 치워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유 여하야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를 다 하셔도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우리 지금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에 따라서 지금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질문 중에 보시니까 그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치우지 않으시지 않냐고. 네, 거의 안 가져갑니다. 도로에 보면요, 그 공동용 쓰레기 봉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가져가지. 제가 지금 금강 호수만 지금 15차례 지금 쓰레기를 계속 치워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연락해서 끌어올린 거는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에 있는 것들은 안 치우세요. 그렇지만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은 제3조 대행 업무 내용에 보시면요, 제3호 무단 방치 폐기물,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도 처리해 주시는 걸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그 플라스틱 의자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그냥 버려져 있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 쇼파 이렇게 몰래 버리고 간 거, 물론 버리고 간 사람이 더 나쁘죠. 그렇지만 계약대로라면 치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못 버리게 하려면 뭐 CCTV 설치를 한다든지 그거는 그 조치를 취해야죠. 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단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처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건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면에서 협조 요청이 오던 뭐 이런 방식을 그리고 통해서요. 네, 그리고 그 잠깐만요. 방치- 네. 이사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매립형 소각 쓰레기를 매립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 매립해야 되는 쓰레기는 도자기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소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소각용은 매립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금강면 쓰레기 15번째 계속 수거한다고 했죠. 어떤 때는 화물차에다가 실어서 직접 매립장에 갖다가 버립니다. 그대로 갖다 버려요. 매립형도 소각용도 그 매립장으로 가라고 그래서 매립장에 갖다가 화물차로 가져가서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실어다 준 거는 그 매립장 쓰레기에도 들어가는데, 소각용이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아까 안 들어간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네,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직접 수거한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담기도 하고 미처 못 담은 것도 있습니다. 소각용인데 모두 다 매립장에 갖다 붓습니다. 글로 갖다 부라 그래서 지금 거기다 갖다 계속 붓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워주는 거 말고 화물차에 실어서 직접 또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지금 맡으신 그 대행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신 거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기 관공서라든지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기 관리를 하고 계시죠?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는 불법 몰래 카메라들이 한참 그 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혹시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지금 몇 년째 관리하고 있죠? 그 문제를? 예를 들어 저기 촬영기기 저희가 매년 그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감지 센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십니까? 매월 하십니까? 거의 월- 분기에 한 번. 어떻게 답변을 주세요? 매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계시다. 예. 그 매월 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예, 예.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예, 아유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매년 불법 몰래 카메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관공서라든지 화장실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좀 더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생활공고 무상대여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안성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려고 할 경우에 이게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요거는 저희가 그 이제 경영평가 마찬가지로 이제 경평에서에 대해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라 이런 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그거를 하나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상 공구에 대해서 저희 1, 2동이나 뭐 공도나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하느냐 이게. 예, 저희 제 얘기는.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관리 한 군데서 한 한다. 군데서 합니다. 예. 그럼 저 공도 저 서부권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를 할 경우 여기까지 또 와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거기 오신 분이 또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임대를 신청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누가 관리하십니까? 혹시 관리하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더워. 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저희가 그 생활공구 해가지고요, 뭐 종류가 뭐 크게 많지는 않은데 홍보를 좀 해서 안성 시민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뭐 주소까지는 지금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여러 그럼 이제 이용 건수가 작년보다는 많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용 건수가 많다는 게 뭐 한 달에 뭐 한 10회 미만이긴 합니다. 예, 그렇게 뭐 많은 주로 건수는. 이게 동부권에 계시는 분이냐 서부권에 계시는 분이 분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실태 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서비스 개념에서 네. 진행하시는 거니까 이정찬 이사장님 서비스 개념에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홍보를 더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게 아마 이용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무상으로 공구를 임대를 할 수 있으면 굳이 뭐 일반 개인이 공구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비용을 들여서 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왕이면 좀 홍보를 더 해서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금 창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사장님? 23년. 그렇죠, 23년 됐죠. 예, 맞습니다. 2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3년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난번에 왜 그 선관위에서 보면은 중앙선관위에서 채용 비리가 좀 있었습니다. 뭐 언론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기존의 직원 가족이 채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직원 가족이요? 예.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그 신입사원이 한 분 들어왔는데 예. 미아원 쪽에 미화원. 다른 쪽 딱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요번에 예.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미아원인데 아버지가 미아원 아들이 이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사 왔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했는데 아들이 또 들어왔냐 했더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아원을 하고 싶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고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 문제는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꾸만 이제 비리 문제가 이제 발생되고 하다 보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 채용 비리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려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왜냐하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지 정확히 파악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
입사 원서 과정에서는 그런 게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받지는 않습니까? 예? 그 입사 지원서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관계는 없다. 예. 이후에 받는다. 예. 그럼 이후에 받아서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조치를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채용 관련해서는요. 예. 굉장히 공정 채용 우수기관으로 지금 4년째 저기를 받고 있고 그런 조처들을 엄중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사채용 이정차 관련.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채용 관련돼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네. 충분히 저는 그 고려가 돼야 된다. 그 점을 좀 상기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여기 42페이지 보면은 총 64건의 위험 요인 발견 및 63건 개선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 건은 뭐죠? 개선이 안 됐다는 건가요? 요거는 저기 이 계획서상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계획서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 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좀 빨리 좀 최대한 빨리 좀 주시고요. 저희 지방 공기업 기업 경영 평가 실적 보면은 여기 안전이 좀 가장 큰 게 잡혀 있죠. 평가 기준에. 예. 근데 제가 뭐 2월 임시회였나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작년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혹시 나시죠? 그거에 대해서 뭐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내 환경미화원께서 청소를 하던 중 차량 사고로 인해 전치 6주가 났다. 그 후에 병가 처리가 되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출퇴근으로 정상적으로 초과 근무까지 한 걸로 나와 있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도 받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죠, 여기까지? 예, 그거는 저기 뭐 관련자들은 징계 받을 사람 징계 받고요. 예. 조치했습니다. 그 징계 관련 팀장님 징계를 어떻게 받으셨죠? 그때 감봉 받은 걸로 몇 기억하고 개월? 있거든요. 감봉에 어디? 지난번 견책이었죠. 감봉. 감봉으로 아마 6개월 아마 그 정도 받은 걸로 6개월인가요? 예, 5-6개월. 네, 안전사고를 은폐한 것은 물론 출퇴근 조작된 거는 엄연하게 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때도 짚었는데 이후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감사 안전팀이 좀 신설이 됐죠. 이후에 네. 이 신설이 되고 나서 이제 안전 사고가 또 발생한 게 있을까요?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13건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 5월 달까지 1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가 작은 거, 큰 거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뭐 이렇게 중대까지는 아닌데 자질자질한 그 사고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수영장에 그 고객이 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게 뇌진탕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안전사고들이 꽤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아니 직원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우리 이제 직원들은 그 환경미화 쪽 재활용 쪽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이 미화원들께서 매년 안전사고가 계속 좀 일어나고 예, 예.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이사장님이나 우리 부장님께서 뭐 이게 관심도가 작은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관련 직원들이 사실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화원이. 근데 지금은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일을 하시는데 이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제.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검토되는 게 좀 있을까요? 안전사고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그 재활용 물품이 증가되면서 재활용 그 수집 운반하는 분들 쪽에서의 그 뭐 이렇게 허리가 다친다든지 어깨가 다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요. 이 일이 과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가 1인당 보통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3명이 일을 하다가 이제 한 차에 2명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2명이 이제 4명이 일을 하다 3명이 하고 뭐 이런 이제 이 결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보충해 줘야 되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인력을 증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인력 서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병가로 또 장기간 빠지게 되고 또 사직하는 그 직원들이 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일이 힘드니까 자리를 이제 뭐 직업을 뭐 이제 그만두고 이러다 보면 장기 이제 결석이 생기고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메꾸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예. 이 저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저희 안성시설관리공단을 보자면 뭐 다등급 이상은 받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뭐 21년도였나요? 저기 후배 직원 폭행 사건이 있었죠. 예. 저희 시설공단에 그 사건부터 뭐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저희는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경영평가가 사실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안전에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예. 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저기 안전점검의 날 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안전점검의 날 계획 수립을 하는 건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질의하실 때도 요점만 하시고 또 답변하실 때도 예, 간단 명료하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 의원님. 네, 그 경영 성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수입 실적이 지난 연도보다 거의 다 높아졌고 또 보면 재무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사업 수익 같은 경우에 38.1% 정도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서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설 이용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렇게 수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실제로 2022년도에 같은 경우는 뭐 1월 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1월 한 90일간을 좀 정체가 그러니까 휴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8일까지는 자유수영 체계였고 3월부터 4월 17일까지는 그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한 90일이 좀 빠진 상태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1월 1일부터는 풀 가동이 계속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해 수입 자체가 좋아지는
형국이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강습을 하는데 테니스 강습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년 한강자는 1년을 계속했고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한강자를 더 개설해가지고 그 효과치가 이제 올해부터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인상률이 2021년 9월에 한번 1차 인상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22년 말까지 이제 적용이 된 상태고 그게 한 23%. 그리고 이제 올해 2023년 1월부터 인상되는 폭이 한 17% 정도 인상이 돼서 그게 연차적으로 한 2년 차에 한 40%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년도 이제 반영이 되면 충분히 지금 79억이 아닌 한 10% 이상, 한 15%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경영 평가 전담 부서 신설을 하셨는데 작년 뭐 그 지적사항 이행 차원에서 하셨는데 부서도 신설했는데 잘 운영을 하시면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여쭈고 싶은 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평일이나 심야의 이용 건수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기사분이 21분이시고요. 기사 21명, 네, 상담이 3명. 상담 3명. 네, 그리고 차량은 몇 대나 되는 건가요? 차량이 21대입니다. 차량 21대. 그래서 어쨌든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제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21대 차가 있고 기사가 21명이 있으면 올해 년도까지 지금 3.3회 일일 3.3회 1차 3.3회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운영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쳐다볼 때는 이게 일단은 시간적인 게 한 2시간 평균 한 2시간 한 차가 한번 움직이면은 2시간 반 이 정도면 근데 지금 2000년도를 분석해 보면 2000년도에는 관내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2001년, 2002년 해가지고 한 관외가 한 4.5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한 900건이었으면 2001년도에는 한 4,300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뭐 4,400건. 이래서 실제 관외가 늘었기 때문에 회전율은 3.3회 이렇게 3.7회, 3.5회 이 정도로 떨어진 건데 실제로는 관외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낮지 않은 수치라고 보거든요. 운영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다라고 예, 훨씬 봐야 많아졌다고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기사분 21명, 상담 3명, 횟수로 봤을 때 3.3회라 그래서 예.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종 자치단체 있잖아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다 있잖아요. 혹시 뭐 비교해본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그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쪽 보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이 이렇게 잘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리 결과가 완결로 표시되었네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 제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특별교통수단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십니까? 21대입니다. 21대인데 리프트 다 장착돼 있습니까? 네? 21대에 탈 수 있는 예. 21대 전체가 다 특별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자, 보시면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는 기사분이 22명, 네. 차는 21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사분이 21명이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아까 우리 황민희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기사분이 21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전년에는 22명이었고 올해는 21명으로 바뀌셨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빠지신 예, 겁니까? 빠지셨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상담 전화 받으시는 분, 그 콜 접수 예, 받으시는 분도 혹시 바뀌신 분이 계십니까? 세 분으로 아니, 말씀하셨을 때 지금 두 분이었는데 그만두시고 새로 신규 채용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이 계속 계십니까? 예. 네. 그러면 저기 요 조례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있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말에 늦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별로 부진해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냥 예약제로 그걸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잘 효율적으로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예. 말씀대로라면입니다. 예, 제가 뒤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라면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딴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제3항에 보시면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안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다 경사 있으시다는 거죠? 설치. 예,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17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제로 운영하며 장기 이용도 가능하다. 이건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숫자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자, 제3항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네. 네. 여기 제4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4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있다가 아닙니다.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5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으시죠? 자, 제18조 가겠습니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등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1항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우리 안성은 지하철이 아직 없으니까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역시
자, 제5항입니다.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편의센터입니다. 해서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작은데 아마 이거를 작성하신 아마 담당 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요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직접 작성하셨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자료 요청을 그냥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요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서식을 만들어서 받았는데요. 이걸 왜 받았냐면 민원이 계속 쇄도해서 이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19, 20, 21, 22년도 3년치 운행 실적을 받았고요. 여기에는 연령대를 받았습니다. 연령대로 세분화했고 두 번째로는요. 1급과 급수로 나눴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심한 장애는 과거에는 중증장애인이라 했는데 지금은 법적 용어가 바뀌어서 심한 장애인으로 합니다. 1에서 3급까지가 심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봤더니 그리고 장애 유형을 또 여기다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유형을 태우셨는지 그리고 아까 65세 이상 노인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기타를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노인 아까 그 조례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말고도 그 사고라든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 이동지원센터 이거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요. 2021년도에는 심한 장애인을 101급, 심한 장애인을 104명 태웠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80명 태웠습니다. 자, 2급은 21년도에는 31명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22년도가 되니까 12명 태웠습니다. 3급까지 가보겠습니다. 3급은 6명을 태웠습니다. 근데 22년도에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점점 주는 겁니다. 심한 장애인이. 여기 쭉 보시면요. 신장 장애인을 15분을 22년도엔 태우셨습니다. 신장 장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내장. 팔다리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팔에 장애가 있어도 버스를 타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 특별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도 제가 올해 걸로 22년도 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것도 받았지만 5명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도 10명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들리지 않습니다. 3명이나 있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도 20명 정도 있으십니다. 물론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면 타실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이 134명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요. 어떤 지금 현상이 나오는 거냐면 이 특별교통수단은 거의 대부분이 노인이 타시는 겁니다. 노인이. 버스를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이 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달라고 한 이유가 지속적인 민원 때문입니다.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의장님한테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혼자 타고 내릴 수 있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성모병원을 가야 되는데 의료원을 가야 되는데 상담원이 보호자가 없으면 탑승시킬 수 없다라고 거절했답니다. 이 조례 어디에 보호자 없이 탑승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운전기사는 이용을 도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데 운전기사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문만 열어주고 보호자가 태워야 된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장애인이 남편은 돈 벌러 가고 아내는 돈 벌러 가고 자손들도 돈 벌러 가고 같이 안 살고 있고 혼자 독거 가정일 때 아니면은 출근해서 생활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다른 거 제가 그래서 활동 지원인 장애인 활동 도우미 안 쓰십니까? 활동 지원사 선생님을 안 쓰시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안 쓰신답니다. 왜? 나 혼자 씻고 밥 차려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세금을 낭비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혼자 씻을 수 있고 밥 차려 먹을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못 하시는 거는 단지 죽산에서 안성병원까지 오는 거를 휠체어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동 지원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전동 휠체어로 탈 수 있는데 혼자도 탈 수 있다는데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왜 상담원은 보호자가 없으면 못합니다라고 하십니까? 이거 지금 법 위반 아닙니까? 법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결되셨다고요? 밤에 탈 사람이 없다고요? 본 의원도 저녁에 나와서 일을 보고 상담을 받고 들어갈 때 이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은 돈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오늘 여기 다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분들, 지속적으로 민원 주신 분들, 전동 스쿠터 아시죠? 오토바이 이렇게 좀 기른 거. 전동 휠체어는 그냥 일자인데 전동 스쿠터는 조금 더 이게 하바가 깁니다. 그 차에 실립니다. 왜 앞바구니가 걸리기는 좀 하지만 그 차량에 들어갑니다. 탑승이 가능해요. 제가 이 모델 저 모델 다 타봐서 압니다. 안 태워준답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지 말고 일반 휠체어로 타라고. 휠체어는 본인의 몸입니다. 신체의 일부예요. 그거 타지 말라고 하는 거 장애인 인권 침해입니다. 거기 기사님들이 장애인 인권 침해적 발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타지 말고 일반 휠체어 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일반 휠체어 타고 와서 내렸습니다. 장 봐야 되는데 가정주부입니다. 금강면 사는 김땡땡 씨라고 자기 이름 밝혀도 좋답니다. 김선부님 수없이 전화했답니다. 못하게 한답니다.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왜? 스쿠터를 타야 나와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장을 도는데 안 태워주니까.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법도 위반해가면서. 자,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연도 운행 횟수를 제가 지금 봤습니다. 여기 운행 횟수 나왔죠? 월. 혹시 월 평균 몇 번 운행하신다고 해놓으셨습니까? 제가 이걸 봤더니요. 자료 주신 거 제가 5년치를 받았습니다.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겁니다. 18년에 4.2회입니다. 19년도에 4회 했습니다. 20년도에 3.4회 했습니다. 21년도에 3.7회 했다고 이것이 작성됐습니다. 22년도에 3.3회 운행했습니다. 기사 한 분이 하신 운행입니다. 자, 이사장님 선서하셨죠? 예?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 선서하셨죠? 선서하셨습니다. 뒤에 분들 같이 선서하셨죠? 위증이 있을 때는 처벌 받으신다고 하셨죠? 예. 저 이거 2022년도에 9월 21일 날 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추가 요구 자료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평균 2회입니다. 21년도에 2회입니다. 2회. 어떻게 같은 기관에서 제출한 것이 22년도에 제출한 거에는 2회로 나와 있다가 벼랑간에 이번에 내는 거에는 3.7회로 늘어났으니까 제가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받아갖고 제가 이 숫자 횟수 운행한 거 나눈 걸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 횟수를 보시면요 1.9회 한쪽은 분석하니까 1.7회 2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신 거는 그럼 본 의원한테 갖다 준 모든 서류가 위조됐거나 지금 이게 이 지난번 게 위조가 됐거나 이번에 게 여기에 지금 써오신 거 나누기 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요. 이걸 진작에 찍어서 줄걸. 여기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1월에 1.4회, 2월에 1.59회. 왜냐면 총 횟수를 제가 나눈 겁니다. 3월에 1.85회, 4월에 2.17회, 5월에 2.12회.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2회입니다. 평균. 자,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기사님들 월 평균이 급여가 시급이십니까? 시급받고 계세요 혹시?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운행 횟수대로 돈 받으십니까? 월급 생활임금으로 월정액으로 나 나갑니다. 그러면은 한 번 월정 정하면 그냥 그대로 그 금액 계속 주십니까? 아니면 1년 지나면 올라갑니까? 그거는 안성시 그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올라가면 저희도 올라가는 거고요. 동결이면 동결입니다. 거의 올라가죠. 그분들이 받는 평균 임금이 250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회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 그냥 이대로 한다고 해도요. 22년도에 3.3회 했습니다. 이분들 관에 거의 안 다니십니다. 관 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의회에서 일주 갔습니다. 이거 1회예요. 일주에서 여기 오면 또 한 번입니다. 그럼 2회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3.3회면요. 1시간 거리를 간다고 해도 하루에 3시간 일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안 태워주시는 거라고요. 장애인들 다 거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무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십니까? 부끄러운지들 아십시오.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만 벌어먹지 마시고 장애인들의 불편한 거를 해소하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도저히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답답하다고. 시장에 가야 된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1년 동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전화 받는 상담원, 앞에 상담원은 잘 받아줬답니다. 그나마 병원 갔답니다. 그런데 다른 상담원이 전화 받더니 보호자를 원한답니다. 이게 장애인 인권 침해지 뭡니까? 이게 장애인 학대지 별개 장애인 학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게 운영하신 겁니까? 여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있으면 지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제 말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 좀 해봐 주십시오. 제가 너무 과한 얘기 했습니까? 거기 다 지역은요, 천안은요, 아산은요, 특별교통 이동지원센터
기사님들 대부분이 장애인 분들이십니다. 장애인 일자리로 줬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누가 계십니까? 퇴직공직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안성은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안성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이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